만나면 좋은 친구 MBC. 최근 해외 SNS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왕정이라는 중국 고대 여인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해외의 한 사파가가 왕정의 시리즈를 그리자 외국 팔로워들이 잇따라 공유했다. 왕정이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었다. 국제 건의 학술지 네이처는 왕정이를 과학 발전의 기초를 다진 여성 과학자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여성 과학자에도 포함됐다. 국제 천문 연맹에서는 왕정이의 이름을 금성 운석공이라고 명명했다. 이 동양 여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오늘날까지 서양에서 이토록 찬양하는 것이며 중국인은 그녀를 어떻게 기리고 있을까?我们今天呢是研究生学位申请的第一环节，开题报告。那我们就开始啊。 제작진은 국내에서 왕정이를 기리는 방식을 찾던 중에 동북사범대학교의 한 대학원생이 왕정이에 관심을 두고서 그녀를 석사 논문 주제로 삼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然后这个是在他在这个推特上的一些网友对他的评价，是我截了一个评论，然后这个是 ins， 然后这个是一位西班牙裔的作者，他写了一篇帖子，介绍了这位清代的女天文学家和女数学家。那这幅图呢，其实可以发现，就是外国人对他非常推崇。首先感谢你，方法让我认识到让我认识一位中国传统的这个女科学家。因为这以前在你介绍之前，裴老师这块是盲点，首先先表达。 我知道他去世的时候是29岁，其实跟我们年龄都差不了多少。那反观我们，其实在这个年纪，很少有人说能够，去写一篇比较好的文章，更不用说去自己写那么多著作了。所以我觉得对于当下的我们而言，她也是一位非常了不起的女性。研究王真仪的专家也并不多。 我知道有来新夏老师，还有沈雨吴老师，但是这两个老师都已经去世了。现在来讲的话，其实研究王真仪的专家也特别少，对，这个是我遇到的困难。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다. 우린 왕정이가 살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그녀의 생김새조차 알지 못한다. 따라서 왕정이가 남긴 작은 단서들을 찾아내고 정리하며 시공간의 터널을 지나 이 고대 여성 과학자의 찬란한 일생을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왕정이, 본적은 안위 천장으로 걸륭 제위 기간에 강용부 상원형, 지금의 남경에서 태어났다. 청나라 시대에 보기 드문 여성 천문학자이자 수학자로 향연 29세로 생을 마쳤다. 청대사 연려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왕정이는 천문학의 통달에 별자리를 관측하며 수많은 천문학과 수학 저서를 썼다고 한다.
200여 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그 관점과 결론은 현재와 거의 일치한다. 고대 사람들이 월식을 개가 달을 먹는다고 오해할 때 그녀는 사실을 바탕으로 쓴 월식해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월식의 신비를 풀어냈다. 모두 일반적으로 천원지방설을 믿던 시대에 왕정이는 지원설을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천문학과 수학 저서들을 2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며 완성했다는 것이다. 동북대학교 대학원생 두위의 말처럼 21세기인 지금에 와서도 그렇게 수많은 과학기술 저서를 발표할 수 있는 청년은 현저히 적다. 그렇다면 기술이나 여건이 현재보다 훨씬 뒤떨어진 청나라 시대에 왕정이는 어떻게 저서를 완성했을까? 왕정의 조부는 남경에 있는 별장에 정자를 하나 지었다. 군자가 덕이 있으면 소인은 절로 덕이 있는데 군자의 덕에 소인이 과마하기 때문이라는 뜻을 담아 덕풍정이라고 이름 지었다. 왕정의 별집, 덕풍정초집의 제목 역시 정자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덕풍정초집은 총 14권으로 수학과 천문학을 다룬다. 중국과 서양을 아우르고 서술이 세밀하고도 거침이 없으며 그렇게 쓴 글이 수천 자에 이른다. 덕풍정초집은 왕정이가 남긴 유일한 저서로 다른 저서들은 전부 소실되었다.我是2005年的时候开始关注清代妇女文献，点教的过程中，我就是一个字一句一句的去抠，这样的话，就对王贞仪的这种科学的能力真的是佩服得不得了。王贞仪这样一个存在吧，首先是得益于她的家庭环境。 청나라 때 천문학은 민감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전문성이 짙고 학습 시간이 길어 종종 말을 통해 학습 자료를 전했다. 고대의 천문학과 수학을 연구한 문인을 전문 용어로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왕정의 일가는 전형적인 주인 집안이었다. 왕자보는 왕정이의 조부로 사상이 깨어있는 데다가 역산 지식까지 지닌 지방 관원이었다. 청대 걸륭 재위 기간에 가응의 지주로 있었는데 정무에 힘쓰고 백성을 아끼며 문화 교육을 중시해 재임 기간에 동산서원과 남구에 배남서원을 지어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왕자보는 가택에 많은 책을 소장했는데 그 수가 무려 75개에 달했다고 한다. 이렇게나 많은 책을 소장하는 건 고대에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어려운 일이다. 그 덕에 왕정이는 어려서부터 가정 도서관을 갖게 된 것이다. 王哲甫呢是一个很博学的人，而且非常关心王贞仪的学习，应该是从王贞仪很小的时候，所谓的调龄就是
那个头发还垂着的时候，3、4岁到7、8岁这个之间吧。然后王珍怡的祖母姓董，董氏，也是一个知书达理的女性，一个有知识的女性。她从王珍怡9岁的时候教珍怡写诗，12岁的时候教她写文章，所以祖父母的影响就是一个是教她科学方面的知识，一个是引导她写诗写文，所以就是造就了这么一个文理都很兼备的这样一个奇女子。 왕정이는 매우 총명하며 기억력 또한 뛰어나 어릴 때부터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았다. 9세에 삼경에 통달하고 역사서 23사를 읽었다. 장서가 주제는 덕풍정집 발문에서 말했다. 예로부터 제녀는 사도운과 좌분처럼 시에는 능했으나 글을 잘 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조대가는 역사를 기록했고 송선무는 주관을 전했으나 천문과 산술에 능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나 덕경은 이 모두를 갖췄으니 실로 동관과 북두칠성이 한데 합쳐진 것이 아닌가. 대학자 초목은 여사 덕경전에서 왕정이를 이렇게 찬양했다. 문무를 겸비하고 온갖 재주에 통달하였으며 학식이 깊고 정통하다. 她在调龄的时候，3、4岁到7、8岁之间，在她祖父身边待着，听她祖父和祖父的朋友聊天儿。过了10多年之后，她能够原本的把祖父和朋友当时的聊天的内容记下来，写成了一篇文章，叫《访记记》。这个记忆力是非常了得的，而且同时也体现了她的理解力。据王珍怡自己讲，从调龄开始，祖父就开始教她天文、算术之学，就是引导王珍怡走上了这个科学探索的道路。 사실 왕정이가 어릴 때 받은 교육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스팀 교육과 같다. 스팀 교육은 스템 교육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바로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예술, 수학 등 다양한 영역이 융합된 교육이며 아이들의 종합적인 소양을 기르는 게 핵심이다. 2007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제안하여 그 후 세계 각국에 도입됐다. (2015년부터) 중국에서도 스팀 교육 과목이 수업과 시험에 포함되었다. 미국의 교육 전문가는 왕정이를 예로 들며 스팀 교육의 글로벌 선구자라고 했다. 이미 200년 전에 스팀 교육을 받은 왕정이는 어릴 적부터 밤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 One of the greatest minds of Chinese history only lived to the age of 29. Her short life was filled with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and her tools of the trade were astronomy and mathematics. This is the story of Wang Zhenyi, Chinese astronomer, poet, and mathematician. But luckily, her family knew that her education was so important, so her whole family gave her an education. Her family taught her about mathematics, astronomy, medicine, geography, and poetry, and they also made sure that she was very well traveled. She also met other influential females throughout her journeys, females that taught her more about poetry, females that taught her archery and horseback riding and martial arts. Wang Zhenyi also took it upon herself to learn. She would study traditional Chinese texts coupled with Western texts so she could understand the full glory of mathematics.
고대 사람들은 일식과 월식 현상을 흉조가 나타날 징조로 여겼다. 하늘의 변화에 대비하여 조정이든 민간이든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하늘의 벌을 피하고자 했는데 바로 일식에는 덕을 쌓고 월식에는 형벌을 잘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왕정의의 조부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달의 변화를 관찰하며 천문학 지식을 쌓게 했다. 그렇게 조부는 왕정의가 파렴치한 세상에서 구차하게 살지 않고 밤하늘을 보는 꿈을 깨우치게 한 것이다. 所以王真仪的科学老师就是王哲甫。王真仪呢，不光从祖父那里得到了知识的熏陶，而且得到了道德的启蒙。 왕정이가 10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조부 왕자보는 한 사건에 휘말려 길림에 유배되었다. 他的祖父，一生其实有2次发配吉林。第一次是在王真仪出生之前，王真仪出生的时候，他祖父应该是回到了南京，还建了那个别墅。王真仪7岁到10岁之间，大概这个年龄段的时候，他的祖父第2次被发配吉林，然后。 因为王真仪一直是在祖父身边生活，祖父也是他的启蒙老师。祖父被发配，这个事情对他的打击应该是很大的。 갑작스러운 비보로 왕정의의 삶은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서기 1779년. 왕정의 조부 왕자보는 길림에서 숨을 거뒀다. 별달리 남긴 것은 없고 그저 75개의 서적만 남겼을 뿐이었다. 得到祖父的死讯，就跟着他的父亲，这些人一起去吉林奔丧，然后在那边居住了可能有1年的时间，才把祖父的那个棺柩托运回 南京。自从祖父死了之后，他就没有老师。 그 당시 여건으로 따지면 남경에서 길림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왕정이는 길림 도중작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나루터에는 아직 얼음이 맺혔고 긴 하천에는 해가 금방 저문다. 송화강을 지날 때 아직 얼음이 있었다는 뜻이다. 당시 해빙되던 시기는 아무리 빨라야 음력 2월 중순 이후였으므로 이로써 춘절 이후에 남경에서 출발하여 늦은 봄에야 길림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왕정이에게 조부의 존재는 길잡이와도 같았다. 그렇다면 왕정이는 혼자서 수많은 갈림길을 마주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왕정이는 2년간 길림성 길림시에서 생활했고 그 시간 동안 조부가 남긴 수많은 서적을 깊이 연구하며 향후 과학 연구에 견고한 기초를 쌓았다. 我在研究王真仪的过程中发现，祖父的去世确实对王真仪产生了一些影响，但是他好像并没有停止在数学、天文学、文学上的探索，甚至他与祖母一起游历了大半个中国。 我当时就非常疑惑，他家里的人为什么要带着那个他的祖母，年事已高的祖母，还有王真仪这样10几岁的女孩子，去游历大半个中国？
我只能想来，我想了很多因素，最后推测出应该是为了厚葬他的祖父，去募集亲友的帮助。 왕정이는 16살 어린 나이에 조모와 아버지를 따라 북경, 삼서, 호북 등을 순회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했던 왕정이는 다른 일반적인 여성처럼 아름다운 풍경만 즐기면서 놀지 않았다. 여정 중에 보고 들은 것과 각지의 특색 있는 문화를 자신이 지금껏 읽었던 서적과 결합하여 일일이 대응시켰다. 왕정이는 국내외의 천문 서적을 읽으며 1년 내내 밤하늘을 관측하고 별자리를 계산했는데 그 기록이 나날이 쌓여 풍부한 이론과 천문학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왕정이는 18세 이후 남경에 정착하여 연구에 몰두했다. 왕정이는 복잡한 걸 단순화하고 중국과 서양 문화를 결합하는 데 매우 뛰어났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이지만 나라의 문을 닫고 제자리 걸음하던 청나라 건륭, 가경 시기에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러한 선진적 이념을 따르며 왕정이는 과학 연구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수학은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왕정이는 청나라 초기의 저명한 수학자 매문정의 수학 저작 수리 정원을 분석해 5권으로 이루어진 주산이지를 만들었다. 그 책은 현재 해외에서 간단한 계산 원리로 번역해 초보자를 위해 간단하고 알기 쉬운 말로 중국 전통 수학 개념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 당시 왕정이는 매문정이 쓴 주산원본 7권에 수록된 방정식 풀이법은 초보자들이 이해하고 숙달하기 어려우며 보급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느꼈다. 그래서 주산이지 서문으로 개편하였다. 그 이치를 모두가 알게 힘쓰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적용하기를 의심하지도 과하게 취하여 생각을 어지럽히지도 말라. 이처럼 왕정이는 수학을 연구하면서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수학을 쉽게 이해하게 했다. 네이피어 막대는 곱셈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로 영국의 수학자이자 로그를 발명한 네이피어가 고안했다. 청나라의 저명한 수학자 매문정과 대진 등이 이를 연구하였다. 왕정이도 중국에 전해진 서양의 계산법을 연구하였으며 책 3권을 저술하여 서양의 계산법을 백성에게 알렸다. 또한 저술할 때 서양 계산법에 보충 해설을 넣어 계산법을 간단 명료하게 했다. 왕정이는 낡은 방법과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중국과 서양의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융통성 있게 응용하였다. 그는 구고 삼각해에서 멋진 말을 했다. 중국과 서양은 고유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부분도 있다. 그 법리의 세밀함과 생각의 심오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무릇 이치를 알고 구해야지 어찌 중국과 서양 중에 하나를 고르겠는가. 그저 2가지를 모두 받아들일 뿐이다. 역사학은 심오해서 어렵다고 여기거나 숨겨져 있어 비밀스럽다고 여기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없애야 할 것으로 여긴다. 혹은 천문의 도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논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 중국에는 수천 년간 계속해서 천원지방설이라는 전통관념이 이어졌지만 왕정이는 지원론에서 총 6가지 관점으로 천원지방설을 반박했다. 최근 역술가가 천구와 지구를 해설했는데 그것을 둥근 물체를 이용해서 보면 하늘과 땅 모두 동그란 모양이다.
설비나 기술이 오늘날보다 훨씬 뒤떨어졌던 고대에 왕정이는 어떻게 천문학을 연구했을까? 걸륭 무신년 정월의 어느 날 밤에 왕씨 저택 덕풍정 연회실에 등불이 환히 켜졌다. 방년 20세의 왕정이는 걸려있는 등을 바라보며 최근에 읽은 장영의 영헌을 골똘히 생각했다. 해시와 자시에는 해는 들어갔고 달은 떠올라 있다. 중간에 간격이 있는데 어찌 해와 달이 만날 수 있겠는가. 곧이어 왕정이는 대청에 걸려있던 등롱과 탁자 그리고 거울을 이용해 직접 실험기구를 만들어서 월식의 원리를 이해했다. 我当时在画这幅画的时候就在想，王真仪是如何只用金灯、镜子以及圆桌3个道具就可以理解月食实验，这好神奇啊！他应该好像是把金灯比作太阳，而镜子是月亮，因为月亮是反射的太阳的光，那桌子就是地球了。他先把镜子放在桌子一旁，那为什么要把镜子放在一旁呢？渐引高熄灯，而镜中之镜光溢于下，也就是说要调节灯的高度。哇，这个真的有点难思考，这是如何调整呢？灯勿偏而极其高，而桌之面乃不能少隔其高矣。于是恍然悟月食之理，且可以悟天之内，地之外，四维空洞啊！虽日在地下，月在地上，若不相见而实无不见也。这太神奇了。왕정이는 별자리와 숫자만 다루는 저술 활동에만 몰두했을까? 그렇지 않다. 왕정이는 그림처럼 말을 몰며 화를 쏘기도 했다. 왕정이는 길림에서 생활할 때 과학이나 문학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몽골 장군 부인과 함께 기마공술과 무술을 배웠다. 말을 몰며 창을 휘두르는 모습이 마치 나는 듯하고 활을 쏘면 명중하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당시 중원 여성의 품행에 비교할 때 반역자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 당시 왕정이는 용감하게도 남성 전유로 여겨지던 영역에 도전한 것이다. 이것은 현대인이 제창하는 남녀 평등권과 같다. 남자와 여자는 단지 성별만 다를 뿐 머리가 좋고 나쁨의 차이가 없으며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자도 동일한 교육만 받으면 똑같이 할 수 있다. 王真仪，她首先认为女性在天赋才能上和男性是没有区别的，所以女性应该和男性一样去学习各种知识。就是说，她对自己的要求是非常非常高，首先要遵守男女共同的德性，另外还要遵守一些女性的德性。 이 시는 왕정이가 가진 남녀 평등관념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더욱 대단한 것은 왕정이는 실천을 통해 그 관념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광서 시기의 주인전에는 왕정이를 이렇게 평가했다. 일반 사대부 학자보다 학술 성과가 더 높다.
왕정이는 25세에 선성의 수제 천매와 혼인했는데 천매는 왕정이가 과학 연구하는 것을 매우 지지했다고 한다. 지금은 25세에 결혼해도 아무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늦은 것이었다. 청나라 여성의 혼인은 16에서 20세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 16세가 가장 많았으며 20세가 넘어서 미혼이면 때를 놓쳤다고 여겼다. 여자는 10에서 20세까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20세 이후에도 미혼이면 이미 늦은 것이다. 청대 교수집 총관에 포함된 여러 여성 작가를 고찰해 보면 20살이 넘어서 혼인한 여성이 절반에 이른다. 왕정이는 25세까지 혼인하지 않았는데 민간에서는 노처녀라고 했지만 제녀들에게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제녀의 혼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녀의 가정 형편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능력이 출중해서 유명해지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의 집념 때문인데 어떤 제녀들은 포부가 크고 재능을 소중히 여겨서 혼인할 의사가 없기도 했다. 왕정이는 소심 성매차 정명 경운 사율의 제3수에서 직설적으로 말한다. 마치 풀이 사람을 연민하듯이 고아함으로 봄을 빌리지 않겠네. 이 문장은 왕정의 자신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다. 후대 사람은 이 식구가 혼인을 거부하는 표현이라는 그건 다소 억지스러우며 왕정의의 뚜렷한 주체의식이자 혼인을 늦게 한 이유라고 말한다. 왕정이가 덕풍 정초집을 정리할 때 천매가 옆에서 도왔으며 천매는 왕정이가 낙산이라는 남자 제자를 받는 것도 찬성했다고 한다. 고대의 여성이 남학생을 거두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사방에서 이웃들이 험담해도 왕정이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왕정이는 제자에게도 착실해지길 요구했는데 제자 낙산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착실하게 쌓아야지 요란해서는 안 된다. 王真仪对夏乐山的教导是公开的，詹梅是肯定也是完全知情或者是参与的。王真仪在收徒这件事情上，在今天看来，结合当时的历史语境，是表现出了他很大的道德的勇气。他只有他自问问心无愧，心地坦荡光明，他才敢于去收男徒弟。但是詹梅的家庭呢比较贫寒，所以王真仪婚后很多时候需要为柴米油盐发愁，然后这些，而且要有大量的家务要操心，这些都影响了他的学术研究。 그 시대에는 사비로 과학 연구를 해야 했고 연구 성과를 현금화하기 힘들었으므로 왕정의의 생활 형편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왕정이는 연구비 지원도 받지 못했고 고생하며 배운 것을 활용하기도 힘들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왕정이는 더 망설이게 된다. 在一个就是一个男权非常典型的男权社会里面，就是女性连受教育的权利，普遍的女性受教育权利都没有的一个社会里面呢，可能会给她的生活造成很多的负面的影响。 왕정이는 이렇게 서술했다. 다른 이의 비웃음에 차마 변명도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인이라면 마땅히 요리나 바느질을 해야지
붓과 종이를 쥐고 글을 써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나를 망설이게 한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재주였다. 从王真怡自己的感受来说呢，在她活着的时候，她应该是感受到2种截然不同的态度。一方面是有些人非常的欣赏她、赞美她、认可她，因为女性叫内言不出嘛，就是说不出闺门，就是女生你会写诗写词，你写也就罢了，你不能传到外面去。所以王真怡在德丰亭初级的自序里面也说了，就是你别人讥笑她，你一个妇人女子，还把自己写的东西结成集子，你想干嘛呀？有人会这样说她，我很遗憾，王真怡因为她去世的太早了，她的生命的厚度还是很有限的。如果她能够再活几十年，她的不光是科学上可能会有更多的成果，而且很可能她的著作有可能就能传下来，因为据前一季的记载，她有10余种科学的著作。可惜呢，她把这些著作拜托给了她的好朋友蒯夫人之后，蒯夫人就是前一集的姑姑，可能蒯夫人当时也没有能力帮她出版，然后几经辗转，这些著作就丢失了，就不知道以什么途径就毁掉了。 왕정이는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작품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평생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인데 후세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을까. 하지만 원고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여성은 천문학에 발을 들여선 안 됐는데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왕정이는 자신의 작품을 불태우고 없애고 숨길 수밖에 없었다. 쓸모없는 글을 혼자서 즐기니 마치 새가 봄을 지저귀고 벌레가 가을을 소리내듯이 그저 하고픈 말을 하는 것뿐이라. 내 글을 알아주지 않아도 유감이 없고 글이 등재되는 건 불명예라니. 나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청나라 가경 2년, 왕정이는 29세에 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은하수가 반짝이듯 왕정이는 마치 빛나는 유성처럼 역사라는 하늘을 가로질러 갔다. 2014년 국제천문학연합에서는 금성의 운석공 중 하나에 왕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서양의 후세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왕정이를 기념하고 기억했다. 왕정이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별이 빛나는 하늘과 미지를 탐구했다는 가장 좋은 증명이 되었다. 最初刚开始，我们一直是要设计一款这关于古代杰出女性的一个系列。后来我们在研究这个马鹏仪女士的时候，发现，在我们清代呢，有一位杰出、成就非常棒的一个天文学家。 我当时了解他的时候，我觉得他在现代来说也是一个非常棒的人物。在那会儿嘛，那会儿都是遵循女子无才便是德嘛，但是他是不屈不挠的去冲破了这个封建的束缚，然后呢去开启他的感兴趣方面的研究。然后我们在
深究的时候嘛，在深究的时候就了解到了，这个我们可以以这个案文作为主体。找的时候呢，就发现，有一个画手，一个设计师，他的理念跟我们不谋而合。然后呢，我们就买下了这个授权，决定把它做出来，呈现在大家的面前。不仅是让大家了解到汉服，也让大家了解到这背后的文化嘛。I'm also happy to announce that from this conference on, we have set the Shengang Liu Education Foundation Wang Zhenyi Award for Excellence in Infrared Limit of Terahertz to all those outstanding female scien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对，因为我们之前实际上这是一个过程，应该叫做就像科学研究一样嘛，一开始倒没有那么成熟的这个想法，我们就想，那这些科学家里面，实际上为什么没有包括到我们中国的这个女性科学家呢？古代的科学家呢？结果我就发现了王珍妮那些女性呢，不管是在国内还是国外，在那个这个近代的那种我们说或者说封建时代吧，那么他们的这个成果呢，实际上是被掠夺了的。他们往往只能从事一些最多从事，要不就是在家庭里面，那这个为家庭服务；要不呢，如果他们去做一些在这个就是公司或者说单位就是出来工作。那么做了一些科研工作的时候呢，实际上他们是不能正大光明的做这些科研工作的，那么最多只能做一些打字员啊、秘书啊这样的简单的文字，或者是这个保管，或者说这个服务性的工作。他说，我觉得他在现代来说也是一个非常棒的人物。在那会嘛，那会都是遵循女子无才便是德嘛，但是他是不屈不挠的去冲破了这个封建的束缚，然后呢，去开启他的感兴趣方面的研究，就像是隔了200多年的隔空对话，就仿佛王珍妮女士告诉你要勇敢的做自己，喜欢这个东西呢，就大胆的冲出去。 길고 긴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마다 용감하고 뛰어나게 사회에 크게 공헌한 여성들이 있다. 그들은 절대 역사의 은하수에 파묻혀서는 안 되며 모두 찬란한 은하수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 人是能够从历史当中汲取到力量吧，或者说是一种宿命感，就是作为女性，承受的压力其实是非常大，而且这个是古往今来，从人类进入到男权社会开始吧，这个女性她这个受到的限制、承受的压力都是不可避免的。她用行动告诉我们，女性的力量不容小觑。她的坚定和努力，让我们知道要用自己的实力来实现梦想，并勇敢战胜一切困难。王珍妮让我意识到，就是每一位女性都需要去被关注，每一位女性都需要去被尊重。如果说她是一个叛逆的女子，她跟自己的同类，就是自己所属的那个群体中的绝大部分人有所区别，表现得不一样，就像一枚硬币的2面吧。如果她没有这种天赋，她也就成不了王珍妮，不可能
在科学史上留下名字。